네, 우리 5차시 수업이 있죠? 15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어젯밤에 찍고 15강은 이제 지금 수요일 아침이에요. 여기 정선에 있는 수련관입니다. 사람들도 없고 혼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보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다리셨던 부분일 거예요. 우리 92쪽 보시면 논리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설명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진도는 한꺼번에 팍팍팍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요. 좀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은 우선 하면서, 왜냐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좀 가볼게요. 자, 일단 92쪽에 출제 유형 한번 보시면 복합 명제 참 거짓 판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개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시문 같은 거 넣어놨는데요. 이를테면 참과 거짓, 그 다음에 더 이상 작은 사실로 분해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들을 우리가 단순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순 명제를 부정하거나 뭐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엔드로 연결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첫 번째 스텝 1 끝나고 스텝 2의 첫 번째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외우려고 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뭐시면 뭐뭐시다로 연결되는 걸 조건언 혹은 조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준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서 결론이 참인 거 거짓인 거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 보면 수로 논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로 논리는 뭐냐면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집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술어 쪽이죠. 수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집합의 포함 또는 배제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수어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수어 논리들에서 전제를 추론하거나 결론을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현재 예시 문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딱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 수준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NCS, 그 다음에 7급, 그죠? 7급 피셋에 그런 논리 문제 사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급이나 5급 문제 수준까지 가지는 않고요. 예시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국어에 한정된 시간, 그죠? 국어에 할애된 시간은 20분이고요. 20분 안에 독서 위주의 2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단순함계에서 푸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논리 문제를 복잡하게 구성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체 시험 시간의 맥락 속에서 논리 문제의 난도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사고 같아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그 시험의 성격을 이해 못하거나 출제 범주, 그러니까 다른 시험하고 비교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막 깊이 쓸데없이 어렵게까지 들어가죠. 일단 뭐 나중에 8월에 한번 봅시다. 우리 이 과정 끝내는 게 우선이고요. 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풀이 전략 보시면 자 1번에 문장 논리와 수로 논리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적용 원리를 학습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문장 논리가 이를테면 우리 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연언, 선언, 조건언 이런 것들 문장 논리. 그래서 참 거짓 판별하는 일정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로 논리 이런 거 학습해야 되고요. 이번에 문장 논리의 경우에 제시문의 조건들을 정리한 후에 선택지의 결론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참 거짓을 판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로 논리의 경우에 자연 영역이 아니라 연역입니다. 자연 연역의 타당성 증명을 통해 전제나 결론을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우리 일단 기본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자, 유형 잡는 풀이 비법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논리의 경우 약식 진리표를 활용한다. 이제 저의 이 강의가 공개되고 나면 다들 1차적으로 약식 진리표 쓸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죠. 뭐 오픈된 강의인데요. 뭐 그다음에 수로 논리의 경우 벤 다이어그램. 요거는 뭐 익숙하게 다 활용하는 거죠.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도 우리 왜 저도 수포자인데 집합과 명제까지는 그 손때 까맣게 묻혀가면서 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리순위, 무리순위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손을 놓게 되죠. 저는 그랬어요. 이과분들 새삼스레 존경합니다. 저 죽기 전에 일단 그 이과 수학에 벡터 이런 거 한번 풀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직 그 공부를 못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요런 거.
익히게 된다. 한번 보죠. 우리 이번 15강에서는요. 이 대기 1번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볼 거예요. 아마 이 문제 우리 풀면서 답 찾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이거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이 세 개가 다 전제가 되는 건데 형태가 어때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래서 다 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if then 형태죠. 그래서 조건원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원들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전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뒷부분을 후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에서 전건과 후건으로 연결된 조건원들은 기본적으로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조건원들의 전건과 후건의 관계에 따라 이 조건원의 참 거짓이 어떻게 판별되는가 이런 것들 먼저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1번 같은 문제의 오답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해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 약식 진리표라고 하는데 우리 전건을 P라고 하고요. 후건을 Q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전건, 후건의 참 거짓에 따라 일단 얘네들은 다 참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전건, 후건의 참 거짓에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한번 보죠. 요거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명제는요.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요 선이 모자라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권과 후건의 참 거짓을 조합하면 네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권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이거나 거짓 이렇게 되는 거고요. T true고요. F false입니다. 영어 발음 구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전건 P가 F일 때 그죠? 역시 후건이 참인 경우 있고 거짓인 경우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랬을 때 P이명 Q이다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경우에서는요.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일 때는 뭐예요? 우리 왜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선착순 10분께 그죠?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제가 1등에 당첨이 됐고 선착순 10분께 100만 원 드렸다면 신청하신 10분께 100만 원 드렸다면 그것은 참인 거죠. 그래서 전건과 후건이 참일 때는 당연히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써볼게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그죠? 선착순 10분께 신청자 10분께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10분께 100만 원씩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사고 범주 안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보세요. 정건이 거짓이고 여기요. 후건이 참일 때 이를테면 보세요.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착순 10분께 100만 원을 드렸다면 여러분들 생각엔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았지만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조건 안에서 더 강한 진술은 후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당첨은 안 됐지만 100만 원씩 드릴게요 했다면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다면 이건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여기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요. 정권 후건이 다 거짓일 때 보세요. 제가 로또 1등에도 당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0만 원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 약속은 당첨되면 100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당첨도 안 됐고 100만 원도 안 들었다면 누구도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에 주어진 조건언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1, 2, 3, 4번 선택지에 접근할 때 이런 거 약식 진리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조건어는 그러면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참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잡아두세요. 일단 잡아두시고요. 자, 해보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 표 잘 보시고요. 좀 지우려고요.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좀 익숙하게 쓰는 것 같죠? 자, 해보죠. 이거 제가 예시 문제 풀면서 우리 대우 활용해서 답은 찾았을 거예요. 그죠? 대우 활용해서 답은 찾았죠. 이를테면 P명 Q이다가 이런 조건원이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참이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앞뒤 바꿔서 부정하는 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오 주무관이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하고 박 주무관이 참석하면 홍 주무관도 참석해요. 그러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 오 주무관이 참석하면 누가 홍 주무관이 참석한다는 거죠. 오이면 홍이다. 이런 설정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전제 자체에서 이것이 참이라는 걸 끌어냈기 때문에 이것과 대우를 이루는 거 뭡니까? 홍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누구도 오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답은 몇 번으로 우리가 끌어내기는 했어요. 그죠? 4번으로 끌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오, 박, 홍 이렇게 연결돼서 오이면 홍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제 용어로는 가언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용어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대우 활용해 보니까 바로 답이 그죠? 답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뭐 듣다 보면 알기는 알 텐데 자 그거 이제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죠?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했잖아요. P명 Q이다 했을 때 P가 T이고 Q가 F명 거짓이라고 파악해줘. 그래서 전제들이 죄송합니다. 자,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즉 T일 때 전제들이 모두 T인데 결론이 뭐라면 F라면 그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전제들이 모두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면 우리가 이 전체 명제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식 진리표를 활용한 건데 이게 뭐냐면 선택지 1, 2, 3, 4번이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 2, 3, 4번의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결론을 F라고 가정하고요.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F로 만드는 전제들을 일관되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제들이 T일 때 결론이 F니까 걔는 참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은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F인 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 결론을 F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죠?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을 모두 T로 일관되게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선택지 결론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해보면서 해보죠. 제가 1, 2, 3, 4번 요거 보여드리고 15강은 마무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 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나면 잘 들었다고 좀 신호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 그런 거 보면서 힘낸단 말이에요. 답은 일일이 달지는 않아도 정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시구나. 조회수보다는 그렇게 글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전문 유튜버가 빨리 돼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99만 9천 명만 모이면 된다고. 자, 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고정돼 있는 거죠.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오이면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에 참석한다가 반복되니까 오이면 어떻게 박이다. 그죠? 첫 번째 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뭐가 되는 거죠? 박이면 뭐다? 홍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홍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자, 얘는 고정돼 있는 거고요. 그죠? 얘는 고정돼 있는 거고. 자, 선택지 1번. 얘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1번은 공 주무관이 참석하면 누구?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 그럼 우리가 1번이 거짓이라는 것은 지금 이 결론이 그죠?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그죠? 이 결론이 F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참이 아닌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결론을 일단 뭐로 설정하고요? F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어차피 조건원에서 거짓이 되는 건 정건이 뭐이고 T이고 그다음에 후건이 뭐일 때 F일 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들을 모두 일관성 있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가 이거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론에서 정해져 있는 건 뭡니까? 공, T, 박은 F라는 거죠. 그러면 공하고 박은 먼저 결정할 수 있네요. 자, 공이 T니까 그러면 공이 아니다. 그죠? T인 것의 반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그죠? 그 다음에 박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F. 되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머지 우리 뭐 홍이라든가 오에 대한 건 확인되지 않고요. 첫 번째부터 T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봅시다. 어떻게 돼요? 후건이 F일 때 얘가 T가 되려면 정건은 뭐가 돼야 되죠? F로 구성이 돼야 되죠.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되니까 나머지에서 O와 관련된 게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없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해결이 돼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어차피 박이 F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일관되게 잡았죠. 여기 박이 F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건이 F일 때 그죠? 전체 조건원이 참이 되려면 후건이 뭐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죠? 경우의 수 T일 때도 참이 되고 F일 때도 참이 돼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어쨌든 하나라도 이렇게 구성하는 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면 괜찮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홍을 T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홍을 T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정건이 F고 후건이 T니까 두 번째 전제도 T가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일단 홍을 뭐라고 가정했어요? T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홍이 아니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홍이 아니다는 뭐가? 홍이다가 T니까 홍이 아니다는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건, 후건이 둘 다 F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T가 되죠.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T, 참일 때 그죠? 결론이 F인 구성이 가능하니까 1번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답 걸러내는 거예요. 자, 2번, 3번, 4번 마저 해볼게요. 좀 지금은 이제 나중에 또 확인을 할 건데 지금은 이 방법 이런 게 있다는 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스스로 좀 해보세요. 그죠? 자, 일단 선택지 2번으로 가야 되죠. 아이고. 좀 쓰는 수고를 덜어보려다가 좀 멀리 써야겠구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선택지 2번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죠, 얘가. 그래서 오 주무관이 참석하면 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가 참석하면 이 물결표는 부정 표시죠. 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죠? 결론을 뭐로? F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F로 만드는 이런 전제들이 모두 T로 구성이 가능한가? 일관되게. 그죠? 일관되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가?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일단 결론을 먼저 우리가 F라고 가정했으니까요. 뻔하죠. 조건원이니까 앞에 게 T, 그 다음에 뒤에 게 F일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하고 홍이 아니다에 대한 걸 정리했으니까 오와 홍에 관한 거 먼저 잡아보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앞에 첫 번째 오는 T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박은 아직 모르고요. 또 오 있나요? 없고요. 그 다음에 홍이 아니다가 뭐예요? F죠. 여기 홍이 아니다는 그대로 F고 그러면 홍이 아니다가 F니까 홍이다는 뭐가 되는 거죠? T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전건이 T일 때 그죠? 오이면이 T일 때 이게 참이 되려면 후건이 요 부분이에요. 후건이 뭐가 돼야 돼요? T가 돼야 되죠. 그러면 박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일단 요 박을 T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 박도 뭐가 돼요? T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전제도 T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전제나 두 번째 전제나 결론에서 공에 대한 정보는 없고 다만 정건이 F일 때 이게 T가 되려면 공이 뭐일 때요? 정건이 F일 때 후건이 T이거나
후건이 F이거나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2번 같은 경우도요. 선택지 2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뭡니까? 결론을 F로 만드는 전제들이 일관되게 T로 구성되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2번도 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4번 마저 힘내서 해보죠. 3, 4번 마저 힘내서 해볼게요. 그죠? 요런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는가가 문제고요. 물론 자연 연역으로 타당성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나중에 우리가 논리 학습하고 나면 빠르게 접근하는 거, 야매로 접근하는 거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죠? 야매고 뭐고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해볼게요. 자, 이제 3번 가는 거예요. 3번의 결론은 뭐예요? 박이 참석하지 않으면, 즉 박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박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공은 참석한다. 그래서 공이다. 자, 이제 익숙하죠. 그러면 일단 결론을 뭐로 설정하는 거예요? F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전제들을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익숙해지시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조건 안에서 이제 F가 되는 건 전건이 T이고 후건이 F일 때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박과 공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박이 아니다가 T니까 박이다는 반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는 거죠. 그죠?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이다가 F니까 그러면 공이 아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T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공이다가 F니까 우리 거짓을 부정하면 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이 아니다는 T가 되는 겁니다. 해보고요. 자, 얘네를 이제 경우의 수로 일관되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보죠. 일단 후건이 F일 때 그죠? 이 전체가 조건 안에서 T가 되려면 정건도 뭐가 돼야 돼요? F가 돼야 되죠. 그러면 O는 F로 확정됐고요. 뒤쪽에 O에 대한 거 없죠. 그다음에 홍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건이 F일 때 그죠? 이 전체가 참이 되려면 홍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해요? 일단 뭐가 가능하죠? 예. T일 때도 되고 뭐일 때도 됩니까? F일 때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가보죠. 그죠? 어쨌든 전체 전제가 T가 되는데 결론이 F면 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볼게요. T로 먼저. 그러면 홍을 T로 설정하게 되면요. 그죠? 홍을 T로 설정하게 되면 홍이 아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는 거죠. 맞아요? 홍을 T로 설정하면 홍이 아니다는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건이 F이고 후건이 T일 때도 뭡니까?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요. 결론을 F로 가정하고 나서 전제들을 일관되게 뭐로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얘도 참이 아닌 겁니다. 그죠? 참이 아닌 거고요. 참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가보죠. 그죠? 다음 것도 한번 가보죠. 마지막 4번이에요. 자, 우리가 물론 대오 활용해서 풀기는 했는데요.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좀 지우고 가보죠. 예. 이렇게 지울게요. 삐비빅 하는 소리도 납니까? 예, 화면 긁히는 소리. 자, 4번 해볼게요. 4번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죠? 해보죠. 4번 보면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낫홍이죠.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도 참석하지 않는다. 자, 이제 결론을 F라고 가정하면 어쨌든 조건 안에서 F가 되는 건 정건이 T, 후건이 F일 때죠. 그 다음에 이 전제들을 모두 일관되게 T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일단 홍에 관한 정보와 오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낫홍이 T니까 요거 낫홍 T 그리고 홍이다는 반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오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요. 낫오, 오가 아니다가 F니까 오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T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홍과 오에 대한 정보는 정리했고요. 자, 첫 번째요. 자, 오가 T일 때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후건도 뭐가 돼야 돼요? T가 돼야 되죠. 그죠?
후건도 t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박이다가 t니까 여기도 t 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제에서 정건이 t이고 후건이 f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f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요.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결론을 F라고 가정했을 때 전제들이 일관되게 T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일정한 공식도 있기는 있어요. 공식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선택지가 4개고요. 우리 9급 정도에서 9급이 이제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5과목을 100분 동안 봐야 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시험의 특성 때문에 공식을 복잡하게 이용하는 문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면 미친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문장 논리 문제들은요. 이 정도 약식 진리표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 방법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고요. 오히려 복잡한 공식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도 합니다. 자, 물론 선택지가 4개고 9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7급 피스에서의 논리 문제나 5급 피스에서의 논리 문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선택지도 5개고 전제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법 활용하는 건 적절치는 않아요. 딱 우리 시험에 맞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8월에 논리한다고 했잖아요. 예, 스텝 1 끝나면 그때 또 세부적인 공식이라든가 세부적인 개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약식 진리표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차시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6차시 때 금요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